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날이 무더워져서 몸보신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마다 이맘때 몸보신 음식 하나가 논란이 됩니다. 바로 보신탕으로 불리는 개고기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안용근 충청대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남구 도화지구 초입 중심부지에 최고 49층짜리 주상복합을 짓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면적은 5만 3천여 제곱미터에 주상복합 1,897세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사는 지난 5월 말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사업 진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난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셨죠.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이 여름에 여러분은 어떤 몸보신 음식 좋아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몇 시간 동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복날이래.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그러고는 보통 동료들이랑 한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보신탕, 개고기를 두고는 점심 메뉴를 고르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나는 못 먹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더 나아가서는 동물보호단체나 애견협회 등에서는 식용 개고기를 퇴출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다른 동물은 뭐라고 안 하면서 왜 보신탕만 가지고 그러냐. 내가 야만인도 아닌데 그런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오늘 이 문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 안용근 충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복날 아니겠습니까? 초복. 그리고 예. 중복도 이제 15일 있다가 있고 말복도 있고 복날에 들어가는 복,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 한자로는 엎드릴 복자를 쓰는데요. 예. 음기가 강하지만 양기에 눌려서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개고기는 열을 나게 하는 따뜻한 성질을 가짐으로 복날 그 개고기를 먹는 것은 삼복더위를 이열치열로 다스리기 위해서인데 그 역사적으로는 중국 진나라의 숭덕공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복날 사대문에 개를 잡아 매단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 보양식 집은 아주 성황을 이룰 텐데 교수님께서도 개고기 먹는 쪽에 찬성을 하시는 쪽이죠? 예. 이것을 양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개고기를 먹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참선 농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고기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아하. 개고기 관련 책 3권, 논문 6편을 쓰고 6개국어로 된 개고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많은 그 역사적 증거, 문화, 법, 경험, 사실 등에 따라서 개고기는 오랫동안 먹어온 우리나라의 식품 중에 하나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고기만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고요. 개고기만 다른 동물과 달리 개고기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신데 개고기를 두고서 찬반이 굉장히 팽팽해요. 왜냐면은 동물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인 시대에 애완견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뭐 동반자를 넘어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탓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고기를 언제부터 먹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 선사 시대부터 개고기를 식용한 갯뼈 유적이 많이 발굴되는데요. 그 예. 이후로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먹어온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 살림경제, 임원십육지, 오주연 문장전 산고 등 수십 건의 그 조리서에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요. 게장국, 게찜, 동해게찜, 느르미, 게순대, 무술주, 무술당, 무술환, 가녀, 수육, 개고기 포연봉찜, 편육 등의 개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푸주간에서도 개고기를 팔았고요, 옛날에는. 예,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개고기 풍습인데 물론 그 당시에도 왠지 제 생각입니다만은 뭐 좀 찬반이 갈렸을 것 같긴 해요. 아유, 나 못 먹겠다. 왜 좋은데 뭐라 그러냐.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분명히 영향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이게 개고기가 좀 몰래 음성적으로 유통되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개고기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원래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즉 도축법인데 여기에 들어있어서 반드시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해야 하는 가축이었는데 도축장이 적어서 관리가 잘 안 되자 정부에서 자가도축, 즉 개인이 아무 데서나 잡아도 되도록 완전 자유화시켜준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감독이 안 되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의미인데 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론자들은 그것을 합법화라고 하면서 반대해서 위생관리를 막고 있는 거죠. 그 개만 다른 그러니까 개가 축산법상 가축으로는 정의가 돼 있죠? 네, 가축법에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 돼지나 소와는 좀 다르게 취급을 받고 있나요? 아니, 같습니다. 저기 도축법에서만 원래 들어있다가 빠진 것도 아니고, 예. 별도 고시를 통해서 개는 아무 데서나 아무나 대범업으로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 자유화시켜준 거죠. 도축에서만. 예, 지금 현재 뭐 돼지라든지 소, 뭐 닭은 아무 데서나 도축해서 이렇게 섭취할 수는 없죠. 안 됩니다. 유통을 못 시킵니다. 저 수의사 검이 찍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도축장에서 해서. 개의 경우만 지금 도축상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애견인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뭐 중립적인 위치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려견하고 식용견이 구분이 존재해야 함에도 현재는 그냥 가축으로 정의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도축해서 하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 개선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개를 기르는 분들이 있는데 식용견 그분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식용견하고 애완견하고. 근데 현재 모든 법에는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구분이 되면 좋죠.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동물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럼 개를 잡아놨을 때 그게 애완견을 잡았는지 식용견을 잡았는지 구분이 가느냐, 애완견도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얼마 전에는 언론에서 애완견을 잃어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강제로 도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은 그런 경우가 이제 논란이 되면서 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 식용은 과거에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의 이야기일 수 있다. 지금은 산업적으로나 학대를 일삼기 때문에 관련 산업 자체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절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 자체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른 고기가 풍부해졌으므로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요. 밀가루가 풍부해졌으니까 쌀을 먹지 말아라.
그런 주장이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병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의사와 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과 같은데 그 개고기 식용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사대주의입니다. 예. 그리고 동물 보호론자들은 개고기 식용 금지만 동물 보호인 것처럼 외치고 그 멸종 위기 동식물은 관심이 없습니다. 개고기 식용 문제를 들고 일어나야 언론에서 실어줘 홍보가 되고 회원수를 늘리고 회비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흥미 위주로 보도해주는 언론이 그들 영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9837번님도 비슷한 견해를 보내주셨네요. 저는 개나 소나 돼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뭐 의견은 뭐 자유롭게 다 뭐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 식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추세다. 뭐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먹고 있지만 굳이 다른 나라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는데 굳이 안 먹어도 될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눈치를 보고 또 한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진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대주의인데요. 예. 그 실제적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뭐 순수한 그 반대 뭐 일반 많은 분들은 순수하신 분들은 뭐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지만 그 어떤 단체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 전술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 개 문제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계속 이게 어떤 언론에서는 식용견 키우는 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결 구도로만 몰아가지 실체가 어떤지 전혀 뭐 조사나 분석을 한 일이 없거든요. 예. 그 동물보호론자들이 그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뭐 비위생적이니 뭐 때려잡느니 뭐 유기견을 잡느냐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유통되는 식용견 중에서 몇 %가 그렇게 되는지 그거는 뭐 조사한 연구도 없고 단지 동물보호론자들이 어디 가서 찍은 우리나라 전체 1%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전체를 확대 해석해서 우리나라 식용견 산업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니까 문제가 큽니다. 예. 그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뭐 자극적인 주장으로 뭐 호도를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뭐 식용 개들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뭐 식품 공장 폐기물을 먹으면서 사육을 당해서 개의 건강이 안 좋을 뿐더러 이런 개를 먹으면 사람도 안 좋을 거다라는 주장도 일맥상통한 말씀이시겠네요. 예, 근데 그거는 좀 거짓말입니다. 예. 왜냐면은 식용견은 그 양돈, 양계 그 소사육하고 같이 병에 강하고 속성으로 크는 품종으로 개량하고 양식장은 대형화하고 자동화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음식 잔반이나 도축장 부산물 등으로 키우지만 그 부패하거나 영양가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좋은 것만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 주장대로 비위생적인 먹이를 키우면은 개가 병에 걸려서 죽어서 망하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식용견 그 사육단체인 육견협회에서는 얼마든지 식용견 사육장 와서 보라고 오픈하여 놓고 있는데 예. 동물보호론자들은 절대 가지 않고 전체 뭐 1%도 안 되는 비위생적인 것만 숨어서 사진 찍어서 우리나라 식용견 사육장이 모두 그렇다고 호도를 합니다. 예. 자, 3124번님도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족 때문인데요. 저도 굳이 개를 꼭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는 뭐 더 이상 먹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체 음식으로 흑염소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맛, 가격, 건강 면에서도 보신탕과 비슷하고 저 또한 흑염소를 먹으면서 보신탕을 끓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식용을 위해서 번식 목적의 개농장, 조직적으로 대규모 개농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겠지만 기르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이고 위생적이고 또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들이 왜 그렇게 키우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위생, 그 문제 때문에, 그 위생 문제를 없애기 때문에 그 대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6420번님, 닭고기는 먹으면서 개고기는 먹지 말라는 건 편견이죠. 자, 그리고 즐기진 않습니다만은 식용견은 각자의 기호품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0114번님, 이런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때만 되면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동물의 동물권도 보호를 하면서 상인의 생존권까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동물 보호 쪽에서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 정부 측에서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자니 외국인과 동물보호론자들의 비난이 두렵고, 강제적으로 금지하다니 국민 반발이 두려워서 아무 조처도 취하지 못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그 개고기를 못 먹게 한다고 해도 국민이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도 아니고, 동물보호론자들과 외국인의 비난이 그칠 것도 아닙니다. 개고기 식용을 부끄러워하고 비굴하게 숙이고 미봉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자존심만 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개고기를 안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축산물위생법에 개를 포함시켜서 위생적으로 도축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기견 문제, 무슨 애완견 문제, 병들은 개, 그런 것들이 다 아마 근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초복을 맞아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개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대 식품영양학과의 안용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법인 택시 기사 김정현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골목길까지 친절하게 모셔다 드렸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오는 9월부터 제복 착용이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책 취지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복을 갈아입고 탈의실이 따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 내에서 받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유니폼 같은 거는 다니다 보면 하루만 입고 나도 굉장히 더러워지는데 6일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한 6불이 있어야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법인 회사에서 부담을 얼마를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는데, 현재 기사들한테는 부담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안전하게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정현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는 9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인 택시기사 제복과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제복 입는 거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세탁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루만 입어도 더러워질 수 있는데 6일간 일하면은 6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전액 지원해 주는 건지, 회사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면은 또 기사들에게 부담이 오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이제 다다음 달이면은 시행이 되니까요. 꼭 관련 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네요. 자,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현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이거 전해드리고서 일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환강댐 방류, 북한에서 환강댐을 방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진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민안전처가 오늘 9시 기준으로 그 필승교의 수위가 1.09m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 경기 연천 그리고 파주시에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그 경기 연천하고 파주시에 계신 분들은 지금 수위가 1m를 넘었거든요. 필승교 수위가 1.09m로 높아졌기 때문에 경고 방송을 실시했고요. 피해 없도록 안전하게 대피하시거나 또 그 주변에서 지금 야영하고 계신 분들은 꼭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해서 임진강 수위가 상승했고요. 필승교 수위가 높아져서 그 임진강 주변 야영객들과 경기 연천군 파주시에 계신 분들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보이즈 투 맨의 When I Fall in Love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앞서 투데이 포커스에서 오늘 식용 개고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8735번님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저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마는 개고기 먹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다가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는 것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자, 2부에는 서울시 소식과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박병현 총무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이게 멀리 가기는 어렵고 서울 근처에서 더위를 식힐 곳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한강 몽땅 여름축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강 몽땅 여름축제는 지난 2013년 시작해서 올해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금년 한강 몽땅은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1일간 단 하루도 빈틈없이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80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네. 네, 한강 몽땅 여름축제는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1,000만 명 이상 시민이 찾아주시는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8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네. 금년 한강 몽땅은 다시 발견하는 한강 사용법이라는 주제 아래서 시원 한강, 감동 한강, 함께 한강이라는 3개 테마 80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시원 한강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종이배경류 대회나 물싸움 축제 등 18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요. 감동 한강은 한강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연 관람 프로그램으로 다리 및 영화제, 한여름밤의 재즈 등 3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함께 한강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연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름 캠핑장, 푸드트럭 100 등 2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내도 전부 다 체험해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가운데 과장님께서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네. 물론 80가지 콘텐츠를 다 추천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은 한강 다리 및 영화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캠핑장, 수영장은 다른 곳에서도 즐길 수 있지만 한강 다리 및 영화제는 오직 한강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강의 천호대교, 청담대교, 원효대교, 성산대교 등 4개 한강 다리 밑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무료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다리 및 영화제는 매주 특별한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강, 바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와 연계해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상 레포츠가 한강의 핵심인 만큼 수상 행사를 추천드린다면은
11년 전 사라진 영화 속의 괴물이 한강에 다시 나타나 시민과 한바탕 싸움을 치른다는 소리를 입고 돌아온 국내 유일의 퍼포먼스형 한강 물싸움 축제. 그리고 참가자 중에서 30%가 한강에 빠지지 않고는 건널 수 없다는 한강 종이배 경주대회. 또 카약, 카노, 고무보트, 페달보트 등 수상 레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 종합 체험장 등 다양한 수상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시원한 프로그램들인데, 네. 뭐 데이트하는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가족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즐기면 좋을까요? 네, 글쎄요, 데이트 즐기는 여인들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반포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푸드트럭 페스티나 예.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에서 먹거리를 구입하셔가지고 세비섬에서 진행하는 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를 보면서 저녁 시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시거나 어린이가 동반한 가족 경우에는 도심에서 별자리를 관측한다거나 별점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별보기 체험 교실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낚시대회인 어린이 강태공 선발대회 등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는 더욱 재미있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강 몽땅 여름축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80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시원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 총무과의 박병현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YTN 김학무 기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얼마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광역버스의 졸음운전 사고가 아직까지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광역버스에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내 전체 광역버스 2,000여 대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전방 추돌 위험이 있거나 차선을 이탈할 경우에 경보가 울리는 장치입니다. 12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시책 추진비로 서둘러서 마련하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또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홍채 인식 시스템과 비상 자동 제동 장치도 차례로 부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버스 안전장치는 광역버스에 우선 설치하고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예. 자, 이어서 경기 북부 지역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개통한 구리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는 지난달 30일에 개통했는데요. 예. 전체 51km 길이의 이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다른 고속도로 요금보다 비싸서 이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포천시를 비롯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까지 이 같은 요구에 동참하고 나섰는데요. 이들 시는 이 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고속도로 요금에 비해서 1.2배 정도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초 공사를 시작할 때는 1.02배 수준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개통 때부터 슬그머니 올랐다는 게 이들 지자체 주장입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 불편을 감수했던 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을 지키라는 게 지자체 입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가 라오스에 경기도 중고등학교를 건립했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가 라오스 후아판주 시앙쿤 지역에 있는 시아쿤 지역에 경기도 중고등학교를 지었는데요. 예. 바로 어제 완공돼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가 지어진 라오스 시앙쿤 지역은 수도에서 775km 정도 떨어진 산악지대의 오지로 13,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중학교 2곳만 있고 고등학교는 없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몇 시간씩 걸어서 가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경기도가 2억 원을 지원해서 학교를 짓게 된 겁니다. 이 학교에는 9개 교실에 컴퓨터실과 어학실, 양호실 등이 있고
그 300명의 학생이 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안산시청 직원들이 시 예산으로 1,000만 원어치 양복을 사 입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네, 그 경기도 안산시청의 그 시장 비서실 직원들이 그 시 예산으로 양복을 사 입었다는 사실이 그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비서실 직원 5명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그 7차례에 걸쳐서 모두 그 35벌의 양복을 사 입었다는 건데요. 시 예산 가운데 그 피복비 1,007만 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시 예산에서 그 피복비는 환경미화원이나 산불감시원, 또 그 환경감시원, 청원경찰 등 그 제복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서실 직원들이 양복을 사 입었다는 그 점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일은 그동안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에 대해서 안산시는 그 비서실 직원들의 경우에 그 업무 특성상 양복을 항상 착용하기 때문에 그 시 피복비로 양복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논란이 예상돼서 그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댄 힐의 Sometimes When We Touch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북한의 환강댐 방류로 인해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경기 연천 그리고 파주, 임진강 주변에 계신 분들 안전하게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only just beginning to see the real you. And sometimes